당, 진나라, 정나라, 오나라, 초나라. 당, 진나라. 당. 제후국 당나라와 황제국 당고조위원회 당나라의 공통점은 당 땅을 봉지로 받고 이 당 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는 것으로 춘추전국 시대의 당과 황제국 당고조위원회 당 땅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엽봉제의 고사성어를 인용합니다.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들 성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무왕의 아우인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다. 성왕은 동생인 수구와 소꿉놀이를 하며 오동나무 잎을 따 신규를 만들어 수구에게 주면서 너를 제후에 봉한다 라고 우스개로 말하였다. 숙부인 주공은 조카들이 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성왕에게 천자는 장난으로 희언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자가 말씀을 하면 역사에 기록되고 예가 이루어지며 천자의 말을 노래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성왕은 수구를 당에 봉해했다고 전해진다. 동엽봉제란 제후를 봉하는 것을 뜻하는 성어인데 천자가 말을 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동엽봉제의 고사성어를 볼 때마다 선조들의 마음가짐에 잠옷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당나라의 시조는 성왕의 동생 당수구로, 당의 지명은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남양 남원은 지리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진나라. 당 땅에 봉해진 당숙우의 아들 섭을 진후에 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진주 광씨들이 기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증 동국여지스남 구격본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당숙우의 아들 섭이 봉지로 받은 진주란 신증 동국여지스남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어당은 곧 촉성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가는 곧 복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봉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어당이 있었던 능어와 조양간이 있었던 조양의 지명을 밝히면 진주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어올라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궁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모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란 진주의 신증편에 나오는 능어당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대로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진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중인 한양 장안의 구중궁궐에터가 바로 능허대와 조장간이 있었던 봉상팔관의 무대 진주였습니다. 이곳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정나라. 정나라에서 물론 정씨가 탄생하는 것은 성씨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전황공우는 주려왕의 어린 아들로 주선왕의 소제이다. 선왕직이 22년째 되는 해에 선왕이 우를 정땅에 봉했다. 우가 피봉되어 33년 동안 정나라를 다스리자 그곳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여 따르게 되었다. 환공은 결국은 새로운 땅에다 정나라를 건국하고 도읍을 신정이라고 불렀다. 환공 2년 기원전 771년 견웅이 쳐들어와 유왕을 여산 밑에서 죽였다. 환공은 유왕을 호위하다 같이 견웅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정나라 국인들이 환공의 아들인 굴도를 옹립하여 정백으로 세웠다. 이가 정무공이다. 처음 정나라가 있었던 곳이 하수와 낙수 유역이었다고 했는데 후에 낙수의 동쪽으로 옮겨 신정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낙수는 낙양의 흐름물이고 그러면 하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하양의 흐름물이 하수입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스남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으로 화성은 화성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야죠. 경상도 하양현의 여견이 화양역입니다. 현해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양은 한양 장안이 있었던 촉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양에 가까운 곳에 촉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이 낙양과 관중의 입구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정인 정나라가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정나라의 멸망. 정군 11년 기원전 385년 한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여 양성을 빼앗아 갔다. 정군 21년 기원전 375년
한예후가 정나라를 멸하고 한나라의 영토에 복속시켰다. 정나라가 있었던 곳이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은 또한 한나라의 공국자 우가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곳 양성은 어디일까요? 정나라가 있었던 양성이 바로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나라 황공 2년 기원전 771년 견흥이 쳐들어와 유황을 여산 밑에서 죽였다. 환공은 유황을 호위하다 같이 견흥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정나라 황공이 주 유황과 같이 상나라의 패망스려 견융에게 목숨을 잃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 유황의 도성인 소주의 성 한성 국내성이 바로 정나라가 있었던 양성입니다. 정나라가 관중인 장안 한양의 구중궁궐의 터에 있었습니다. 오나라.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와 삼국시대의 오나라는 동일한 위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오씨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를 찾아봅시다. 경상도 인동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오산 서원 손조 갑술련에 건립하고 광해주 김효에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었던 산이 오산입니다. 오나라의 산인 오산이 있었던 경상도 인동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양원역 현해 남쪽 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양원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나라로 강태공의 제나라는 제주인 한라산 자락에 있었고 오나라의 수도 금능은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제후국 오나라가 이곳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제후국 오나라와 제나라는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초나라. 자, 초나라는 또한 어디에 있었을까요? 초나라가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종촌 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산입니다. 초산이 군명인 전라도 정읍의 도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솔 위의 기문에서 두곤을 젖혀 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귀수에서 목욕하고 무위에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송이라고 그 오래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이 낙양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의 진산 화산 뒤편으로부터 맨 우측에 오봉산까지가 낙양으로 이곳에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있었던 위치는 천천히 찾아봅시다.